안녕하세요. 오지랖TV입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과 관련된 다양한 해외 반응을 전해드리는 오지랖TV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에 호주 수출이 성사되면서 대박 행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배아파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인데요. 하나디펜스가 호주 정부와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K방산 수출에 새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K방산 수출에 새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인 랜드 8116의 일환으로 하나 디펜스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호주 육군의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공급하게 되고 수출액은 약 9천억 원입니다. 이번 계약은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는 것은 물론 K9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이며 국내 방산기업 최초로 해외 생산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 글로벌 선두 방산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 명성에 걸맞는 성능을 인증받으며 명품 무기로 거듭나고 있는 대한민국 K9 자주포가 왜 해외에서 인기인가를 분석한 일본 군사 저널리스트의 칼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칼럼에 따르며 세계에서 팔리는 한국산 K9 자주포 무엇인 좋은가? 반면 무기가 팔리지 않는 일본과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군사 저널리스트인 타케우치 슈는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산 명품 무기 K9 자주포가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우선 공급자로 선정됐으며 무기 도입 규모는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공급 차량 15문을 수출하는 총 9천억 원에 달한다며 호주가 도입하는 K9 자주포는 차내에서 기총을 조작할 수 있는 리모트 웨폰 스테이션과 방어력을 강화하는 등 현재 한국 육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주포보다 성능이 높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칼럼에서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처음 실전 투입되어 북한군에 반격을 할 수 없었다는 일본 네티즌의 지적은 잘못되었다며 나중에 밝혀진 당시 상황은 북한의 레이더 방해와 훈련 직후 장전된 탄약이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일본의 유튜버나 블로거들의 저평가와는 달리 K9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현재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등 4개국에 수출되어 운용되고 있고 이번 호주 수출에 이어 이집트와도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냉전 이후 1990년대부터 약 30년간 미국이나 서방 세계의 무기 제조사들이 궤도식 자주포의 신규 개발을 하지 않아 K9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K9은 화력 전투를 위한 긴 사거리, 실시간 신속한 집중 화력 제공을 위한 빠른 발사 속도 등 우수한 성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픽 기반의 윈도우 운영체계, 디지털 지도 및 전자식 교범 탑재 등 개선된 자동 사격 통제 장치의 운영체제와 위치 확인 장치인 관성항법 장치와 위성항법 장치를 추가하는 등 우수한 성능을 갖추며 기동성 및 생존성이 뛰어난 장비로 나토 규격 적용하는 등 각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맞춤형으로 자주포를 개발해 사막에서 설원까지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의 운용이 입증되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수출을 하지 못하는 일본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칼럼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K9이 팔리는 이유는 단지 값이 싸니까. 미 육군의 M109 계열은 오래돼 기본 설계가 낡고 성능도 눈에 띄는 점이 없다. 진짜는 독일제 펜저파우스트 2000을 갖고 싶지겠지만 꽤 비싸다. 러시아제 싼 자주포는 탄약이나 통신기기의 문제로 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K9이 유력 후보가 된다. 도입하는 나라가 많아지면 신뢰성이 올라가는 것도 요인일까? 우리 육상자위대에 99식 자주포를 도입하는 나라가 없는 것은 원래 팔지 않는 것도 있지만 가격이 높아서 사는 나라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돼. 일본의 군수산업은 과거 전쟁과 관련해 정치적인 문제로 군사산업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지금의 일본은 반도체나 전자, 가전 등에서 세계 점유율이 높았던 기업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 군사산업을 일본의 성장 전략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야.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에 희생할 수는 없지만 세계 평화를 부르짖어도 굶어 죽으면 뭐하나. 전쟁전으로 돌아가거나 우경화니 아시아 침략에 대한 야심이니 90년 전 아시아 최강국이었던 옛날 그대로 사고가 멈춘 사람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겠지만 지금의 일본이 어디를 침략하겠어. 전쟁 피해국이라고 외치고 있는 나라가 K9 등 군사무기를 수출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의 전쟁 피해에 가담하고 있으니
이제 이러한 이웃나라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수출을 위한 무기는 나름대로 가격을 전제로 만들 것이고 범용성도 중요하다. 일본의 무기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용에 최적화시켜 만들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다. 어느 정도 가격을 무시할 순 없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연히 수출하기 위해 만든 무기가 유리하겠지? 단지 그뿐이야. 자주포에 장전된 탄약이 없어 초동 반격이 늦어졌지만 이후 K9이 반격했고 한국군이 적의 포 위치를 특정했지만 레이더로 북한이 전자방해를 했다고 하는데 K9이 북한군에 당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K9 자주포는 20년 전에 설계한 최신형이야. 다른 나라들이 신모델을 전혀 만들지 않았거든. 호주가 한국과 체결한 이유는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이야. 값은 싼데 스펙이 좋고 국책 사업이라서 싼 거지. 게다가 호주가 자주포를 실전에서 사용할 수도 없으니까. 싸고 스펙도 높으니까 팔리겠지. K9이 우수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호주가 육상 전투 무기가 그렇게 필요해? 정말 본토 방어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맞을까? 미국산 M1을 발판 삼아 상반신은 한국이 만든 것이 K9이야. 아랫부분은 미국산 베스트셀러인 M1이라서 부품 걱정도 없고 신뢰성도 높지. 유탄포를 사용하는 현대전쟁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 데다가 그동안 어느 나라에서도 새롭게 설계하지 않았고 간혹 있어도 생산하는 수가 적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비싸다. 거기에다 국가 예산을 쏟아붓고 덤핑할 만한 괜찮은 장식품이 있으니까 사겠지. 일본의 지상 무기가 팔리지 않는 것은 타국이 사고 싶어도 가격 면에서 손을 쓸 수 없다는 것과 전쟁 시 부품 공급 걱정 때문이다. 이상은 오지랖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